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흔들려야 될 환경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코스피는 물론이고 미국 AI 주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 강세장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AI 강세장이 지금 당장 깨질 수 있는 3가지 위험 신호와 그 분기점이 왜 7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AI 비중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혹은 AI 쪽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S&P 500 지수가 4월 한 달 동안 1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1950년도 이후 S&P 500이 한 달 만에 10% 이상 폭등한 사례가 단 13번뿐이죠. 그리고 그 13번 중에 이후 12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14% 플러스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난 경우는 단 2번이었고요. 10% 폭등 이후 1년 동안 상승장이 더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죠. 1950년도 이후 4월에 7번 이상 신고가를 기록한 적은 단 7분인데 7번 전부 해당 연도에서 평균 26% 상승을 기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전쟁 중에 있죠.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4.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원래 시장이 폭락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7번이나 갱신한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AI 자본 사이클 때문인데요. 여기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미국 경제는 1970년도에 비교했을 때 원유 의존도가 훨씬 더 낮아진 구조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중동에서 유가가 흔들리면 미국 GDP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이 오히려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가 되었죠. 유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에게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미국 내 셰일 회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 충격이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만큼은 크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 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GDP 대비 원유 소비량 비용을 보면 1970년대에 비해 약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졌고요. 산업 구조 자체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원유 충격에 더욱더 강한 체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AI가 이미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점인데요. AI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개인들도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매일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AI를 도입한 부서에서 실제 생산성 향상이 측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우려가 데이터로 반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AI 강세장을 의심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 결국 실업률이 늘고 소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근데 월가의 한 분석을 보면 정반대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AI에 가장 노출된 직군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채용 수요가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5월 변곡점 이후에 채용 공고가 18% 늘었죠.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채용 공고는 감소했습니다. AI 노출 직군과 전체 노동시장 사이의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I가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AI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해진다는 거죠. AI가 일자리를 죽인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항도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원유 충격이 약해졌고요. AI는 우리 일상에 들어왔고요. 일자리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2달 전인 2월달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2026년도에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2차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가격을 다시 매기고 있죠. 2차례 인하에서 2차례 인상으로 완전히 180도 돌아선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달에는 2차례 인하 전망이었는데 4월달에는 1.5의 인상 전망으로 뒤집혔죠. 실제로 4월달 영국 중앙은행 회의에서는 위원 9명 중에 1명이 금리 인상을 표결하기도 했고요. 왜 유럽은 미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 유럽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영국의 가스 가격이 가정용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전기요금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OECD도 영국의 26년도 성장률을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죠. G7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럽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금리를 인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건데요. 미국만 정반대로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AI 주식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경제는 마치 우리 몸의 혈관처럼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흐름이 막히거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결국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깨질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깨졌을 때 대응하기 위해선 강세장이 깨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자본 사이클이 깨질 수 있는, 상승장이 끝날 수 있는 균열점 3가지를 지금부터 짚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 균열점은 빅테크의 자본 지출 가이던스 둔화입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 5개사의 분기 자본 지출은 3년 만에 4배가 증가한 상태인데요. 이건 사이클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라 가속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만약 이 5개사 중에 2곳 이상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첫 번째 균열점이 될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돈을 안 쓴다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시장 전체가 AI 버블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점검 시기는 빅테크 분기 실적 발표 직후입니다. 그 시점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올해 7월 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균열점은 AI 모델 회사들의 수익화 실패인데요. 만약 엔트로픽이나 오픈AI 같은 핵심 기업들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두 번째 균열점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 둔화가 아니라 AI 산업 자체가 매출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AI 모델 회사들의 매출이 그 속도를 못 따라잡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빅테크의 투자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검 시기는 빅테크의 분기 AI 매출 가이던스 발표와 AI 모델 회사들의 비공식 매출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7월 말 2분기 실적이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균열점은 글로벌 유가 충격에서 오는 미국 인플레이션 압박인데요. 앞전에서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유가 충격에 비교적 강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말이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미국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미국도 결국 같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130달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본격화되는 겁니다. 유가는 단순히 휘발유 가격에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 원유는 운송비, 제조 원가, 농산물 가격, 그리고 전기 요금까지 거의 모든 경제활동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서 한참 머무르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연준이 인하 사이클을 멈추는 순간 AI 강세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싼 돈으로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환경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소비가 무너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유가가 너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빠르게 얇아집니다. 휘발유값,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면 다른 영역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요. 매출이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본격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해도 시장이 살아나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돈을 풀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두 시나리오 모두 미국 증시에만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면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유동성이 마르고요.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가면 기업 실적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AI 강세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는데요. 7월 달은 계절적인 이유로 미국 물가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는 달이죠. 여름철에는 휘발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요. 냉방 수요로 전기 요금이 함께 뛰어오릅니다. 여기에 휴가철 항공권과 호텔 같은 서비스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는 시기죠. 다시 말해 7월 달은 평소에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유가까지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 7월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 충격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래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균열점의 점검 시기는 유가의 흐름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요. 유가가 7월까지 100달러 이상에서 계속 머무른다면 그게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될 겁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두 번째 경고 신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케빈 허시 신임 연준 의장이 6월달 중순 첫 회의에서 인하 사이클에 대해 조심스러운 톤으로 돌아선다면 그게 세 번째 균열점이 본격화되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균열점의 공통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균열점, 빅테크 자본 지출 가이던스의 시험대는 7월 말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두 번째 균열점, AI 모델 회사 수익화 검증도 7월 말 2분기 실적과 함께 드러나죠.
세 번째 균열점은 글로벌 유가 충격에서 오는 미국 인플레이션 압박입니다. 세 가지 균열점이 모두 7월 말 시점에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균열점 중 두 가지 이상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그 즉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강세장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의 자본은 지금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자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모델인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우회 베팅 경로로서 빅테크 진영이 핵심 출구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시장도 빠지지 않죠. HBM 라인을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거대한 자본 사이클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만 하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4월달 미국 증시는 단순한 강세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유가 폭등, 고금리 국채라는 매크로 충격을 모두 무시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여러 번 갱신했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단 하나의 동력은 AI였습니다. 글로벌 원유 의존도가 낮아진 구조적 변화, AI가 일상에 들어온 흐름, 그리고 일자리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 이 세 가지가 모든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럽과 영국은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글로벌 통화 정책이 분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환경에서 미국만 끝없이 AI 강세를 이어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버블의 신호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7월 말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드린 세 가지 균형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7월 말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시장이 매일 신고가를 찍고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괜히 나만 돈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실제로 손실이 없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포모라고 하는데요. 이 포모 심리에 휘둘리는 순간 균열점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요. 분석 없이 뛰어들고 강세장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몇 번은 운이 좋아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그동안의 수익과 원금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AI 강세장이 끝날 것 같다고 미리 겁을 먹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100% 줄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 강세장이 7월 말에 깨질지 아니면 그 전 혹은 그 이후로 한참 더 갈지는 누구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만큼 최대한 즐기되 7월 말이 다가올수록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머릿속에 새기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포모 심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세장을 끝까지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돈을 벌어갑니다. 남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균열점을 점검하고요. 점검한 신호에 맞춰서 차분히 자기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분들이 현명한 투자들이겠죠. 이게 10년에서 20년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 학습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 꼭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